어지럼증은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뭐 롤러코스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우리 벌칙으로 많이 사용했던 코끼리 코 돌리기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아니면 코끼리 코를 돌아서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그 느낌을 계속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토나 안구 진탕이라 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구역질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속된 느낌, 그 느낌이 단적으로 말해서 어지럼증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뭐 학술적인 분류나 임상적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어지럼증, 뭐 어지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지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훈을 포함해서 모든 어지러움을 이야기하고요. 좁은 의미로는 어지러움을 우리가 흔히 느끼는 핑 돈다 이런 느낌, 현기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현훈은 진성 현훈과 가성 현훈으로 나누는데요. 진성 현훈은 중추성 현훈과 말초성 현훈,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중추성 현훈은 말 그대로 우리 뇌의 뇌관이나 소뇌의 문제, 뭐 흔히 종양이 많고요. 뇌졸중이 흔하지만 그런 중추신경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훈을 말하고, 말초성 현훈은 가장 흔한 어지럼증일 것 같은데요. 전정기관의 문제로 나타나는 어지러움을 말합니다. 가성 현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신과적 문제, 뭐 불안이나 공황장애, 그 외에 폐의 기종이나 기립성 저혈압, 아니면 고혈압, 자율신경 실조증, 뭐 스트레스, 심지어는 심한 기침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럼증을 가성 현훈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성 현훈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정말 진짜 뭐 위험한 그런 현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추신경계나 아니면 말초신경계 그 신경학적 문제로 나타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검사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증상 자체도 아주 심해서 보통 사람들이 진성현훈이 생기면 아주 힘들어하죠. 특히나 진성현훈은 운동 감각을 수반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지러움이 생기면서 몸을 비틀거린다거나, 뭔가 몸이 쭉 땅속으로 가라앉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빙빙 돌아서 일어설 수가 없다거나, 일어서면서 쓰러지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진성현훈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거기에 구역질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안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안구 진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안진을, 그게 뭐냐면 내가 초점을 맞췄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초점을 못 맞추고. 이게 전정계하고 전정안 반사라고 그래서 그 두 전정계와 그 눈 안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진이 생길 수 있고, 빨리 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죠. 그 중에서 그 중추성 현훈 같은 경우에는 전정계와 가장 가까운 뇌 부위가 뇌관이나 소뇌, 인체 평형을 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뇌관에 종양이 생겼거나 아니면 뇌졸중,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관 부위에 출혈이 생겼을 때도 중추성 현훈이 생깁니다. 아주 위험한 단계고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서 뭐 수술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될 걸로 보는 거고요. 발초성 현훈은 아마 우리가 어지럼증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뭐냐면 전정계, 아까 우리 몸의 평형과 움직임, 회전감을 담당하는 귀 중에서 속귀, 제일 안쪽 귀에 달팽이관과 같이 있는 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말초성 현훈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성 돌발성 최이 어지러움이라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하죠.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어지럼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현우는 신경학적 문제가 없으면서 정신과적 문제로 오는 불안장애 등 특히 공황장애에 수반되는 어지럼증이 있고요. 고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 폐기종, 스트레스, 자율신경 실조증, 심지어는 심한 기침 등으로 유발되는 어지럼증을 가성 현운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머리를 위아래로 아니면 좌우로 움직였을 때 특히 심해지는 어지러움, 아주 심해서 구역질이 나거나 아니면 속이 메스껍거나 눈동자가 막 흔들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 양성 돌발성 최이 어지럼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석증이에요. 이석증은 증상 자체가 아주 심하지만 지속 시간은 1분 이내,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든지 심한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석증은 말 그대로 속귀에 들어있는 전정기관 그 중에 이석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둥근 주머니와 타원형 주머니 그 안에 팽형반이라고 있는데요. 그 팽형반 위쪽에 이석막이라는 게 있어서 이석이 생성이 되고 녹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둥근 주머니는 대부분 우리 몸이 수직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중력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타원형 주머니는 좌우로 움직이거나 속도감을, 가속도감을 느끼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에 이석이 느끼는 속도감이나 팽형감, 중력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구인데 이 이석들이 탈락을 해서 떨어져서 반고리관 안에 들어가서 흘러다닐 때 팽형 상태인데도 어지럼증을 느끼는, 특히나 머리를 움직일 때, 그래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날 때나 돌아 누울 때 아니면 머리를 상하 좌우로 흔들 때 확실히 심해지는 증상을 이석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석이 탈락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석이 왜 탈락했을까 하는 걸로 집중을 해보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머리 외상으로 인해서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석이 팽형반 위에 딱 접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졌을 때 이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이가 되면 이석기관이 퇴행되거나 아니면 이석의 결합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잘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움되는 거는 저염식을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잘 드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거의 일상적인 거죠. 뭐 어떤 질환이든 다 아니면 어떤 몸의 상태든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석증이 특별한 지켜야 될 거나 이런 거는 글쎄요. 이석증은 이석기관에서 빠져나온 이석이 반고리관에 흘러다녀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교정하는 이석 정복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방법은 고개를 누워서 양쪽으로 45도 돌려서 한쪽으로 돌리고 또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석 정복술이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전문기관을 찾아서 하는 게 괜찮고요. 이석증을 예전에는 양성, 돌발성, 최이성, 현운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성이라는 건 악성 양성할 때, 양성은 좋은 거예요.
악성은 무서운 거잖아요. 양성, 돌발성, 뭐 체위성 어지러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양성, 돌발성, 체위 어지러움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석 정복술도 예전에는 이석을 치료하는데 고개를 돌리는 방법, 우리가 애플리 방식이라고 애플리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인데 그 방법도 이석 정복술, 뭐 이석 치환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체위 변동 훈련. 근데 이 말이 더 쉽네요. 체위 변동 훈련.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체위 변동 훈련하는 방법이 애플리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전문기관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석은 얼마나 클까요? 이석 크기가 평균 6 마이크로메타라고 그래요. 근데 6 마이크로메타 어느 정도지? 1 마이크로메타가 100만 분의 1 메타거든요. 그 크기가 얼마나 이석 크기가 작은지 아시겠죠? 눈으로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의 이석인데 이 이석이 방골이관에 떠다니는데 이석 기관에 있을 때와 방골이관에 있는 림프액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산도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방골이관에 들어가면 이석이 녹아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기간이 2 내지 6주가 걸린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2 내지 6주를 잘 견디면 이석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석증 자체가 돌발적으로 오는 어지럼증이고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아마 참고 넘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석증은 호전이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지러우면서 난청이 생긴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귀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충만감이라고 하죠. 꽉꽉 차 있는 느낌이나 안구진탕, 눈동자가 내가 초점을 맞추는데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메니에르 병의 그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은 이석증보다는 좀 길어요. 이석증은 1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했다 없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만 메니에르 병은 지속 시간이 수분이 되거나 아니면 수시간이 되거나 이렇게 지속 시간이 좀 길고요. 증상 자체는 이석증보다는 증상의 강도가 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는 달리 호전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은 호전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메니에르병은 어쨌든 호전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증상기를 나누는 게 발작기와 완화기로 나누는데 그 완화기가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에 병리적인 검사를 해보면 뇌 안에 뇌 림프액이 있거든요. 그 뇌 림프액의 수종이 원인이 아닐까, 이게 부풀어 압력이 세진 그런 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저염식이나 스트레스, 술, 담배, 아주 충분한 수면, 적당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메니에르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감기 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들리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정기관이나 전정신경에 감기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침범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전정신경염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구역질이 나거나 실제로 토하거나 이렇게 안구진탕이 안진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증상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보다 증상이 오래 가요. 그래서 증상의 지속 시간이 수일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hen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피하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보행실조가 이렇게 걷는데 약간 불편한 정도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지럼증이 생기면 심각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지럼증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말초성 혈흔보다 예를 들어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으로 오는 어지럼증의 증상보다는 강도가 아주 약해요. 하지만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경학적 문제, 보행장애가 생긴다든지 팔다리의 감각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는 어지럼증은 중추성으로 오는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뇌간이나 손해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려고 하고요. 실제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중추신경계 혈흔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일단 심한 두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걷지를 못하겠죠. 비틀거려서 말이 잘 안 된다든지 팔다리 움직임이 둔해진다든지. 오늘 생각나는 게 뭐죠? 뇌졸중이죠. 중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위가 뇌간이나 손해에서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위의 도움을 청해서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추성 혈흔이 생기면 일단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감각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음장애,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당황해서 그 환자분을 흔들거나 업거나 아니면 막 움직여서 어떻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눕혀서 이송하는 그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환자분을 흔들거나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중추성 혈흔의 특징은 말초성과는 달리 목과 머리를 움직여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말초성 혈흔은 전정기관의 문제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머리를 들거나 이랬을 때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중추성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증상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하나의 구별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추성 혈흔이 의심이 되면 어지럼증의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말초성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추성 혈흔이 의심이 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